소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1번요. 무주의 토지는 국유이죠. 그래서 선점이 돼야 되지 않죠. 무주의 부동산이니까요. 2번 경기에 설치된 경계표 또는 담은 공유로 추정하죠. 옆줄 긋고요. 뭐라 쓰냐면 첫 번째 설치 비용은 공동 부담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공유물 분할 X요. 공유물 분할이 안 돼요. 3번은요. 매장물이 학술, 고고의 중요한 재료가 되죠. 그래서 이것은요. 아무리 동산이고 부동산이고 무주물로 떠나가지고 이것은 다 뭐다? 그래서 발견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죠. 이퀄 국유죠. 국유. 옆줄 긋고 보상 청구요. 보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국유인데요. 4번은요. 소유권에 대한 물권의 청구는 소유권과 분리하여 말 수 없다. 양도될 수 없다. 이렇게요. 그래서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는 소유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죠. 5번 공로에 통하는 기존 통로가 있죠. 기존 통로. 그것이 이용에 부족하 봐야 실제 통로로서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죠. 통행권을 말 수 있다. 인정될 수 있다. 57번 옳지 않는 것은요. 옳은 것은 56번의 정답은 5번이죠. 57번은요. 건물에 대한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건물의 특정 부분의 배타적 사용을 허락받은 점이자 줄고요.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바로 밑에요. 사용을 허락받은 점이자 이꼴 적법한 임차인이죠. 점유자에 대하여 소수 지분의 공유자는 그 점유자가 사용하는 건물 부분에서의 퇴거를 말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없죠. 또 써요. 거기다가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X.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X. 자, 그 다음에 2번은요. 합유자가 사망하죠.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상속인이 합유 지분을 뭘한다? 상속한다. 이렇게 됐어요. 그럼요. 합유 지분은요. 합유는 원칙적으로 상속을 못하고 원칙 안 돼요. 원칙. 합의로 상속해야 돼. 합의가 있어야 상속을 해요. 합의 여러분 계모임 보면 하죠. 계모임. 원칙적으로 상속 못해요. 그런데요. 여러분요. 또 뭘 보면 하죠? 뭐죠? 공동으로 사업을 하죠. 공동으로 사업하면 뭐 할 수 있어? 상속할 수 있죠. 공동사업은요. 3번 법이라는 사단인 교회가 사실상 두 개로 분열되죠. 분열되기 전 교회 재산은 줄고요. 분열되기 전 교회 재산은 잔존 교인들의 총유가 되고요. 분열된 각 교회 구성원들에게 총유력 지속 안 돼요. 잔존 교인들의 총유가 돼요. 4번은요. 공유물을 공유자 1인이 단독 소유로 하되 현물을 소유하게 되는 공유자로 하여금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그 지분의 가격을 배상시키는 분할 방법은 허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공유물을요, 공유자 한 사람이 단독 소유를 하고 현물을 소유하게 되는 공유자로 하여금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의 가격을 배상시키는 분할 방법, 처음에요, 현물 분할하고, 그 다음에 가격 배상한다 이 말이죠. 이것도 허용된다. 알죠? 허용된다. 이것도 현물 분할의 한 방법이에요. 5번은요. 공유 건물의 소수 지분권자는 건물을 공유하는 자와의 협의 없이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다른 소수 지분권자. 봐봐, 줄고요.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다른 소수 지분권자 이꼴 불법 점유 이 말이죠. 불법 점유. 우리가 공유를 점유를 하려면 어떻게 하죠? 지분이 과반수가 있어야 되죠. 근데 여기는 지금요. 소수 과반수 아니다? 아니죠. 과반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불법 점유죠. 따라서 자신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무슨 행위다? 보존행위죠. 보존행위요. 그래서 소수 지분권자는 점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불법 점유예요.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다. 보존행위요. 자, 58번요. 법정이상권이죠. 1번 법정이상권은 등기 없이 당사자의 약정만으로 승계취득 안 돼요. 취득은 등기 없이인데요. 승계취득할 때는 판다 이 말이잖아요. 승계취득할 때는요. 취득은 등기 없이인데 승계한다는 것은 지상권을 이전한다 이 말이잖아요. 등기를 해야 돼. 알겠죠? 2번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관습상 법정이상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돼 있나요?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이 말이죠. 그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2번 봐봐. 건물 소유자 줄거 봐. 그것은 지상권자 이 말이죠. 이퀄 지상권자가 두 번째 줄 끝에 토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뭐를 포기했다? 지상권을 포기하였다 이 말이죠. 우리가요 지상권이 있어도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할 수 있죠. 그런데 굳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이 말은 뭐를 포기한 것이다? 지상권. 그래서 관습상 법정이상권을 무슨 규정이라고 한다? 임의 규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3번 토지의 매수인이 이전 등기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매도인의 승낙을 받아 건물을 상신축을 했죠. 그래서 토지의 매수인이 등기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토지를 넘겨받아서 자기가 그 토지의 건물에 등기했죠. 토지에 건물을 건축하고 등기했죠. 문제는 뭐죠? 매매계약이 해제가 됐다 이 말이죠. 이 말이죠, 여러분요. 여기서 이렇게 쓰면요, 이게 이제 지금 원래는 이게 갑의 거죠. 갑의 건데 의리한 사람이 샀어. 사가지고 의리 여기다 건물을 지었어. 그런데 갑하고 의리하고 계약이 해제가 됐어. 처음부터 무효죠. 처음부터 무효니까 결국 을은 남의 땅에다가 건물을 지은 거랑 마찬가지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법정이상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법정이상권을 취득할 수가 없다 이란 말이죠. 3번은요 4번은요 법정이상권이 있는 건물이 개축이 되죠. 개축이 돼도 법정이상권은 소멸하지 않고 구 건물을 기준으로 정해지죠. 전속기간 같은 것은 구 건물을 기준 이렇게. 5번은요 법정이상권이 있는 건물의 양수인으로서 장차 법정이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자가 그 대지를 줄고요 사용, 수익함으로써 얻은 이득, 이것을 우리는 뭐냐? 과실이죠. 과실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한다. 부당이득이다. 옆줄 긋고 법정지상권은 유상이 원칙이다. 유상이 원칙이므로 지료 지급 의무가 있다. 그래서 법정지상권은요 유상이 원칙이에요. 따라서 지료 지급 의무가 있어. 그래서 이 말이 지금 뭐냐? 5번의 말이 뭐냐? 법정지상권자는 남의 토지를 점유해서 사용하면 그 사용 수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된다. 그 말은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 그래서 법정지상권자는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말이죠. 59번 틀린 것은요 1번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후에도 대지 소유자는 타인에게 그 대지 전부를 목적으로 한 전세권을 말할 수 있다, 설정할 수 있다. 이러면요 우리가 이제 이런 봐봐. 우리가 점유라고 하는 걸 여러분 잘 봐야 돼요. 점유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배타성이에요. 그럼 배타성이란 말은 독점적이다 이 말이에요. 독점적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여기 보면 이 토지 여기다가 이렇게 전부 다 갑의 토지인데 여기다가 전부 다 지상권을 설정을 했어. 누구한테요? 을한테요. 그럼 을은 지상권은 점유하거든요. 점유는 독점적으로 이 토지 전부를 을이 점유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다가 다시요 이렇게 일부에다가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는 거야. 전세권 그건 안 된다 이 말이죠. 이 부분은 완전히 을이 독점적으로 지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토지의 일부에 설정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죠. 그 토지의 일부란 말이 뭐냐면 이런 말이에요. 여기가 이제 갑의 토지잖아요. 전체가요. 갑의 토지죠. 그러면 이만큼 나눠가지고 여기는 을한테 지상권이요. 알죠? 여기는 병한테요. 전세권 이렇게. 여기서 갑의 전부가 토지잖아요. 그러면 을한테는 지상권. 여기가 병한테는요. 전세권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상권, 전세권 이렇게 할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얘기한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59번은요. 그래서 1번 보면 법정이상권이 성립했다. 지상권이 대지 소유자는 타인에게 그 대지 전부를 또 전세권 설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지상권, 법정이상권 줄 것이고 점유하죠? 점유하면 뭐다? 배타성. 그러면 독점적 이 말이죠. 그러니까 혼자만 이 말이죠. 점유하는 경우는. 그런데 전부를 지상권을 줬죠? 그러니까요 전세는 더 이상 안 되죠. 2번요. 전세금의 지급은 현실적으로 수수돼야 되는 것이 아니고 줄고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 지급의 가름,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 지급의 가름 이렇게. 자 3번은요. 전세권이 뭐가 됐다? 법정갱신이요.
그럼 전세권이 법정 갱신이 되죠? 전세권자는 갱신의 등기 없이도 전세 목적으로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전세권을 말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전세권이 법정 갱신이 되죠? 법정 갱신. 그럼요, 바로 밑에 등기 없이도 중요하죠. 명태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다. 4번은요, 건물의 일부라고 되어 있나요? 건물의 일부. 그러면 일부 그러면 항상 뭘 봐라? D를 봐라 이 말이죠. 항상 맨 끝을 봐라. 건물의 일부. 그러면 뭐를 한다?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없다? 있다. 나머지 건물 부분에 대해서 알겠죠? 그래서 두 번째 줄 끝에 건물 전부에 대하여 이래 됐죠? 두 번째 줄 끝에 건물 전부에 대하여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돼 있죠? 맨 끝에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죠? 옆줄 긋고 경매 청구가 안 되죠. 건물 전부에 대해서 경매 청구는 안 되죠. 자, 그럼 5번이요. 5번 장래 전세권이 소멸하는 경우에 전세금 반환 조건이 발생한 것을 조건으로 장래 전세권이 소멸 줄고요. 두 번째 주 맨 끝에요. 전세권과 분리하여 조건부 채권, 그 조건부 채권이 뭐죠? 전세금 반환 청구권이죠? 전세금 반환 청구권을 양도할 수 있다. 그 조건부 채권을 뭐라고 하냐? 전세금 반환 채권이죠? 전세금 반환 채권을 양도할 수 있다. 이렇게. 정답 1번이죠? 자, 60번은요? 60번 1번. 임대인 갑과 임차인 을 사이에 임대차 계약 시 줄고요. 세 번째 쪽 보면 권리금 반환 청구권이요. 이런 몇 번이겠죠? 권리금하고 그 다음 또 뭐죠? 보증금하고 권리금 반환 청구권, 그 다음에 보증금 반환 청구권, 권리금 반환 청구권, 그 다음에 보증금 반환 청구권, 그 다음에 매매대금 이 세 가지는 유치권을 조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2번 유치권자 갑이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을에게 임대하죠. 그래서 유치권자 갑이 채무자의 승낙 없이 주고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을에게 임대 그럼 이것을 불법행위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을은 경매 절차에서 매수인의 경락인에게 임대차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그건 안 돼요. 알겠죠? 대것 건물. 그래서 만약에 이런 봐봐요. 사용, 대여, 담보 제공. 사용, 대여, 임대가 대여죠? 담보 제공. 이 세 가지. 사용, 대여, 담보 제공할 때는 채무자의 승낙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그래서 그러면 니은의 첫 번째 끝에 채무자의 승낙 플러스 사용, 대여, 담보 제공. 사용, 대여, 담보 제공. 만약에 위반하면 유치권 소멸을 청구해. 위반하면 유치권 소멸을 청구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디귿은요. 건물 임차인이 점유할 권한이 없음을 알면서 계속 건물을 점유하여 유익비를 지출하죠. 유익비를 지출. 그럼 어떻게 하냐? 여기서 봐요. 맨 끝에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아요. 왜냐? 점유할 권한이 없음을 알면서 거기 줄거 봐. 첫 번째 줄. 불법 점유 이 말이죠. 불법 점유는 유치권이 안 되죠. 그런 데서 비용 상환은 청구. 비용 상환 청구 가능 이렇게요. 비용 상환 청구는 가능해요. 그런데 뭐가 안 된다? 유치권이 안 된다면 유치권이. 알겠죠? 불법 점유지니까. 내일은요. 어떤 물건을 점유하기 전에 그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 후에 채권자가 그 물건의 점유를 취득이죠. 그럼 어떻게 한다? 유치권을 성립하죠. 그래서 줄고 점유하기 전에 첫 번째 줄 점유하기 전에 두 번째 줄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 맨 끝에 유치권이 성립 이걸 뭐라 한다? 점유와 채권 간에는 결련성 X. 점유와 채권 간에는 결련성 X. 결련성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점유와 채권 간에는 결련성이 없다 이렇게. 그래서 그럼요. 정답 몇 번이죠? 4번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요. 61번이죠? 61번.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불법 말소된 저당권 등기가 회복되기 전에 경매가 행해져서 매수인이 매각됨을 완납했다면 저당권 말소 등기의 회복 등기를 말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이런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불법 말소된 저당권 등기가 회복되기 전에 경매가 행하여져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을 했죠. 그럼 봐봐. 불법 말소된 저당권 등기 줄거 봐. 저당권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런데 두 번째 줄 경매가 행해야죠. 경매 동그라미 말소 기준 권리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저당권이 회복되지 않았지만 어차피 이 저당권은 말소 기준 권리예요. 따라서 경매가 돼버리죠. 그러면 저당권 회복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어차피 회복돼도 뭐가 되니까? 말소가 되니까. 알겠죠? 그래서 매각되고 완납했다면 저당권 말소 등기에 회복 등기를 말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회복이 되더라도 말소 기준 권리에 해당하여 말소되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그렇대. 그래서 청구할 수가 없다. 자요, 이번엔요. 토지 저당권의 효력은 이렇게 됐죠? 토지 저당권의 효력은 제3자가 무단으로 경작한 수확기의 농작물 줄거봐. 수확기의 농작물은 독립한 부동산이죠. 따라서 여러분요, 토지에 대한 저당권은 건물, 임목, 농작물, 명인 방법에는 미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토지에 대한 저당권을 가지고 건물이나 임목이나 그 다음에 명인 방법에서 공시되는 것이나 농작물의 저당권에 미치지 않는 말은 토지에 대한 저당권으로 건물을 경락받을 수 없고 토지에 대한 저당권으로 그 다음에 농작물을 경락받을 수 없다 이 말이죠.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 3번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에 미치죠.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이죠.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은 독립한 부동산 똑같죠. 2번과 3번은 똑같아. 저당권의 효력에 미치지 않는다. 그 다음에 4번은요.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존재하는 건물이죠. 건물에 대해서 토지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할 때 건물이 있었는데 그 건물이 미등기 상태에 줄 것이고 무허가 건물. 예를 들면 미등기 무허가 건물이라도 법정이상권을 말 수 있다. 인정될 수 있다. 성립할 수 있다. 5번 저당권 이전에 부기등기가 격려된 경우 피해담보 채무의 소멸을 원인으로 한 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청구의 상대방은 누구다? 양수인이다. 양수인. 이게 우리 시험에 2번 나왔다고 그랬죠? 양도인이 아니고. 그럼 봐봐, 이러면요. 희한하게 봐봐. 부기등기는요, 주등기의 순서에 따르잖아요. 그러면 주등기를 말소하면 부기등기도 당연히 소멸하니까 주등기 소유자, 즉, 양도인을 상대로 등기를 말소로 청구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말소 청구의 상대방은 판례가 말하겠다? 양수인이다. 양수인. 양도인이 아니고 양수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 알겠죠? 정답은 1번이죠. 62번은요. 채무자 이외의 제3자도 저당권 채무자 이외의 제3자가 누구죠? 물상보증인. 저당권 설정자가 될 수가 있죠. 2번 저당권 설정 계약에는 계약 조건을 붙일 수가 있죠. 조건. 3번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할 수 있는 채권은 무슨 채권에 한하지 않는다? 금전 채권에 한하지 않는다. 우리가 써요. 이행기 때 금전으로 환산 가능하면 된다. 이행기 때 금전으로 환산 가능하면 된다. 그래서 저는 몇 번 얘기했잖아요. 불공 들여주고 합격하면 내가 암자 하나 지어주겠다. 그런데 그 암자를요,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내가 합격해가지고 암자를 지어준다고 했는데 암자를 지어준 값이 3천만 원이다. 3천만 원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계산해가지고 피해담보 채권으로 해서 저당을 잡을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돈을 빌려주고 저당을 잡는 것이 아니고, 알겠죠? 불공 들여주는 것, 이것도 돈으로 환산이 가능하면은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금전채권에 한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이죠. 등기된 임목, 그 다음에 등록, 등기 동그라미 등록, 저당권의 객체가 되죠. 안 되는 거 써야 되겠죠. 첫 번째 지역권, 두 번째 등기된 임차권, 자, 세 번째요 농작물, 네 번째 뭐가 있죠? 명인 방법. 되는 것 기본적으로요, 네 가지를 알아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뭐가 있다? 지상권, 전세권, 어업권, 광업권 이렇게. 지상권, 전세권, 어업권, 광업권 이렇게. 네 가지는 뭐가 된다?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네 가지는 되지 않는다. 특히 지역권하고 등기된 임차권 안 된다 이 말이죠. 정답 몇 번이다? 1번이죠. 5번 안 했어요?
채무자의 변제로 피담보채권 소멸 주고, 피담보채권 주된 권리죠. 피담보채권 소멸하면 말소 등기를 하지 않아도 저당권을 소멸해. 말소 등기를 하지 않아도 저당권은 소멸해. 알겠죠? 63번은요. A는 1억 8천만 원을 피담보채권을 하여 채무자 소유, 여기는 이게 이제 공동저당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나오죠. 그래서 A는 1억 8천만 원 피담보채권을 하여 채무자 소유 X부동산, Y부동산, G부동산 위에 공동저당으로 1번 사건을 설정받았다. 이렇게 채무자죠? 채무자가 누군지 모르겠네. 여기요 A죠? A인데 얼마다? 1억 8천만 원이죠? 그러면 여기요 X부동산, 그 다음에 여기요 Y부동산, 여기요 G, 이렇게 세 가지 했죠? X, Y, G 이렇게요. 자, 그런데 1번이고요. 한편 X부동산은 B. 여기서 이제 1번이요. 여기 1번하고 이제 2번이 이렇게 각각 다 있나 봐요. 여기 부동산마다요. 각각 별개니까요. 1번은 A죠. 1억 8천. 2번이요. B. B가 얼마죠? 5천인가요? 5천. 4천, 3천이죠? 5천. 여기는요. 1번 A고, 여기는 C. C가요. 4천. 여기는요. A. 1번은 A고요. 그럼 D가요. 얼마다? 3천. 이렇게 2번 저당권이 있다 이 말이죠. 자, 3천만 원이 있다. 이 경우 시가대로 경락했다. 시가대로 경락됐다는 것은 뭐예요? 그럼 지금 이런 1억 2천, 8천, 그 다음에 4천이다 이 말이죠. 여기서 1억 2천짜리고요. 여기는 4천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 8천짜리고요. 여기 얼마다? 4천이죠. 그럼 어때요? 1대, 2대, 3이죠. 이렇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요. 이 A라고 하는 사람이 돈을 받아가잖아요. 그럼 X부동산은 얼마, Y부동산은 얼마, G부동산은 얼마 이 말이거든요. 그럼 먼저 G부동산을 보면 A가 받아갈 수 있는 돈은 얼마죠? 1억 8천이죠? 1억 8천 곱하기요. X하고 Y하고 G를 다 더해. 다 더하면 얼마다? 2억 4천이 되죠? 2억 4천. 다 더하면 X, Y, G. 여기요 X 플러스 Y 플러스 G 이거 더해. 그래가지고 X가 얼마죠? G가 얼마죠? G가 4천이죠? 4천. 4천이요? 여기 4천. 4천이면 이거 G 이렇게요? 4천 이렇게요? 됐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이제 보는 거예요. 1억 8천이고요. 여기 4천이고 여기 6천이니까 6이죠? 6, 3. 그럼 얼마죠? 3천이죠. 3천. 3천. 그러면 Y는 얼마냐? Y는 1대 2대 3이죠? 그러면 Y는 얼마냐? Y는 3천 곱하기 얼마다? 2. 여기는요? 3천 곱하기 얼마다? 3. 그러면 돼. 여기는 얼마다? 9천. 여기는 얼마다? 6천. 알겠죠? 그럼 3천. 모두에 가서 얼마를 받는다? 1억 8천 이렇게 받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기에서 X에서 A가 받아갈 수 있는 돈이 얼마냐? A가 받아갈 수 있는 돈이 얼마죠? 9천인가요? 9천이죠? 9천이면 얼마가 남아요? 3천이 남죠? 3천. 여기는 받아갈 수 있는 돈이 얼마죠? 6천이죠? 6천이면 얼마가 남아요? 2천이 남죠? 여기는요, 얼마를 가져간다? 3천을 가져가죠? 3천. 남은 돈이 얼마예요? 1,000을 가져가죠, 1,000. 그럼 어떡하냐? 여기서 3천은 누가 가냐? 3천은 B가 가져가고, 여기서 2천은 누가 가냐? C가 가져가고, 여기에 1,000만 원 누가 가져가냐? D가 가져가. 일단 A는요, 우리가 동시배당의 경우, 동시배당,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죠. 그래서 계산 방법 항상 이렇게 계산하는데, 우리가 만약에 1대 2대 3 이렇게 하면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럴 때는 먼저 제일 적은 것을 먼저 곱하고 정해가지고 곱하기 2, 곱하기 3 이렇게 하면 돼. 알겠죠? 간단하니까요. 그래서 1억 8천은 A가 받을 수 있는 돈 1억 8천. 그 다음에 X, Y, G를 다음에 2억 4천. 2억 4천에서 G가 얼마냐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4천. 그러면 여기서 나누면 6, 4, 24죠? 6이죠? 6을 1억 8천은 6으로 나눠야 되겠죠? 6으로 나눠야 되겠죠? 1억 8천 6으로요? 그럼 얼마다? 3천이 되죠. 알겠죠? 6, 3, 18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3천 곱하기 2니까 6천 곱하기 3이니까 9천. 그래서 A는 9천. 그 다음에 얼마냐? 3천, 2천, 1천 이렇게. 9천, 3천, 2천, 아니 1억 8천, 3천, 2천, 1천 이렇게. 알겠죠? 저는 몇 번이다? 4번이다. 이런 말. 4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64번 한번 보세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채권이에요.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는 모두 고르면 이렇게 돼 있죠. 자, 기억. 갑은 자신이 소장하던 그림을 갖고 싶어하던 을에게 매도우서로 청약을 하였는데 지금 누구한테 청약을 했죠? 을에게 줄고 을에게 청약, 을에게 청약. 누가 승낙했어? 병이 승낙, 병. 너희는요, 갑의 을에 대한 노트북의 매수 청약과 을의 갑에 대한 매도 청약에 줄고 내용이 일치. 그 다음에 모두 동그라미 도달. 내용이 일치하고 모두 도달했죠? 우리 이것을 교차 청약이라고 하죠. 계약이 성립하죠. 뒤에서는요, 갑이 자기 소유 주택을 을에게 매도 의사로 청약했는데
을이 승낙했죠? 승낙, 계약이 성립이죠? 사망했죠? 사망했는데 그것이 의사표시가 갑에게 도달했죠? 그러면 뭐가 된다? 계약이 성립. 아니죠? 그 다음에 리을은요, 갑이 을에게 10만 원의 시계를 매수하라고 청약을 했죠? 청약을 수령한 을이 1만 원만 깎아주면 변경을 가한 승낙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새로운 청약이죠? 계약이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니은하고 디귿이다. 2번. 65번 교차청약이죠? 아니요, 계약 체결 완료이죠? 부당파기죠? 1번. 당사자 사이의 계약 체결에 대한 신뢰가 형성된 상태에서의 부당파기는 불법행위가 될 수가 있죠. 여러분, 언제 불법행위가 되죠? 부당파기가 상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써요. 거기가 부당파기가 상당한 이유가 없을 경우, 없는 경우 이렇게. 그 다음에 2번이죠. 2번, 계약의 성립을 기대하고 지출한 통상의 계약 준비 비용이죠. 그래서 계약의 성립을 기대하고 지출한 통상의 계약 준비 비용은 손해배상으로 말할 수 있다. 청구. 3번, 계약 체결이 좌절 동그라미 좌절될 수도 있는 줄고 경쟁 입찰 줄고 경쟁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 제출한 견적서 작성 비용. 그럼 이것은 계약 체결을 신뢰를 했다 안 했다? 안 했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3번이 틀렸죠? 4번은요, 상대방의 적극적 요구에 따라 이행에 착수 줄고요, 적극적 요구에 따라. 그 다음에 이행에 착수하고 그 다음에 줄고 이행 비용의 지급. 그래서 적극적 요구에 따라서 이행 비용을 지급을 했죠. 지급. 그럼 맨 끝에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아니,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알겠죠? 그 다음에 5번은요, 계약 교섭의 부당파기로 인격적 법익이 침해 줄 것이고, 맨 끝에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것을 정신적 위자료, 이렇게 정신적 위자료. 그럼 여기서 보면 2번 한번 봐봐. 2번. 계약 성립을 기대하고 지출한 통상의 계약 준비 비용, 거기까지 가로묶고 거기까지. 그것을 뭐란다? 신뢰 이익 배상이다. 이렇게.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믿었다 이 말이죠. 신뢰 이익 배상 이렇게. 그래서 교섭 단계에서 부당파기죠. 이것도 우리 시험에 다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66번 옳은 것은요, 쌍무계약은 모두 유상 맞죠? 반대로 유상계약이 모두 쌍무 OX X. 유상계약 중에서 편무인 것이 있죠? 현상광고. 그러니까 유상계약은 모두 쌍무 그러면 안 되죠. 쌍무는 모두 유상이다. 사용대차는 뭐죠? 사용대차는 무상이죠? 무상이니까 뭐가 된다? 편무. 그래서 사용대차는 무상, 편무 이렇게. 증의하고 똑같아. 증의하고. 교환계약은요, 유상쌍무죠? 교환계약에서 금전의 보충지급 줄 것이고 보충금이라고 얘기하죠. 보충금은 맨 끝에 매매의 규정을 준용. 매매의 규정이 뭐죠? 매매 대금이죠. 매매 대금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이렇게. 4번, 유상계약과 무상계약을 구별하는 시력은 유상계약이 하나요? 위험부담 틀렸어요. 쌍무계약과 편무계약을 구별하는 시력은 그래야 돼. 쌍무계약과 편무계약을 구별하는 시력은 쌍무계약이 하나요? 위험부담의 문제. 또서 동시이행항변권. 여러분, 동시이행항변권하고 위험부담은 어디에만 있다? 어디? 쌍무에만 있다. 쌍무에만 있다. 그래서 5번은요, 임대인이 임대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등의 처분 권한을 갖고 있어야 틀렸죠. 임대차 계약 줄거봐. 임대차 타인 소유물도 임대차 목적물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타인 소유물도 임대차의 목적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처분 권한이 없어도 임대차 계약을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다. 그래서 갖고 있어야 틀렸죠. 처분 권한이 없어도 임대차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다. 정답은 1번이죠. 67번 동시에 권이죠. 담보 목적 가등기. 담보 목적. 항상 담보 목적 그러면 주된 권리, 정된 권리죠. 그래서 부정성이 있죠. 그래서 주된 권리가 소멸하면 정된 권리도 당연 소멸하죠. 말소 등기 없이.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담보 목적 가등기 말소하고 피담보 채무의 변제는 동시행이다 아니다? 아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끝났죠?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서 등기가 됐죠? 동시이행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채무와 임차인의 등기 말소는 보증금 반환 의무 두 번째 줄 끝에 줄고 선이행이다. 먼저 이행을 해야 돼. 그 다음에 이것은요, 계약의 해제 동그라미 해제, 해제에다가 써 무효 취소 해제, 무효 취소 해제, 무효나 취소나 해제를 하죠. 이런 원상의 보험은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 맞죠? 니을. 전세권이죠? 전세권이 종료가 되면 먼저 전세금을 반환하고 목적물의 인도 플러스 말소 등기 서류, 말소, 전세금을 반환 의무와 전세 목적물의 인도 및 전세권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 의무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옆에 교부 의무 옆에다 써. 경매를 청구하려면 이행지체 빠뜨려야. 알겠죠? 무슨 관계니까? 동시이행. 그래서 경매를 청구하려면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된다. 이렇게. 67 정답 몇 번이다? 5번이죠? 68번. 갑은 자기 소유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였으나 계약 체계로 그 토지 전부가 수용되어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갑은 자기 소유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였으나 계약 체계로 그 토지 전부가 수용. 그래서 체계로 줄고 전부가 수용. 그러면 쌍방이 잘못이 있다 없다? 없죠. 갑은 을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1번요. 을은 수용의 주체를 상대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줄고. 여러분요, 수용은 적법행위예요. 우리가 수용은 토지 수용 같은 것은 재산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반드시 법률에 규정해야 돼. 그래서 적법행위예요. 불법행위 아니에요. 2번요. 을은 갑에게 계약 체결사유 과실책임 줄고요. 계약 체결사유 과실책임은 원시적, 객관적, 전부불능이죠. 원시적, 객관적, 전부불능이죠. 그런데 여기 지금 뭐라 했죠? 계약 체결 후, 문제 봐, 문제 두 번째 뭐라 나왔어? 계약 체결 후죠. 그러면 계약 체결 후는 원시적 후발적이다? 후발적.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에게 매매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반대로 얘기하면 갑은 을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 여기다 써. 갑이 대가 위험을 부담한다. 이렇게. 우리가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죠. 그래서 갑이 대가 위험을 부담한다. 이렇게. 4번은요. 채무 불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 채무 불행 줄고, 채무 불행은 후발적 플러스 채무자 플러스 귀책 사유가 있어야 돼. 그런데 여기는 지금 보면 수용이죠. 수용이니까 채무 불행이 있다 없다? 없죠. 채무 불행은 적법이라고 아까 몇 번 얘기했죠. 1번에서 채무 불행이 없다. 5번은요. 을은 이행불능을 이유로 갑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이행불능 줄 것이고, 그것이 바로 4번의 채무불행이 돼야 돼. 채무불행일 때 계약을 해지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는 갑도 을도 잘못이 있다 없다? 없죠. 어느 누구도 쌍방이 수용이니까 어느 누구도 잘못이 없죠. 그러니까 채무불행이라는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계약을 해지한다는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5번도 틀렸죠. 정답은 3번. 69번요.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 최고 없이. 그럼 최고 없이 해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죠? 아닌 것도 적어봐. 이행지체를 찾아라. 이행지체. 알겠죠? 이행지체는 최고를 해야 되죠? 이행지체를 찾으면 돼. 왜냐면 최고 없이 해지할 수 있는 것이 더 많으니까. 최고 없이 해지할 수 있는 거 뭐가 있어? 그다음 정기행위, 약정예정권, 불완전이행위인데 완전이행위 불가능한 경우 최고 불효특약, 그 다음에 사정변경 원칙, 그 다음에 이행불능, 이행거절. 너무너무 많잖아요. 알겠죠? 아닌 것은 뭐다? 최고를 해야 되는 건 뭐다? 이행지체. 1번이네요. 매수인이 대금을 지체했다. 이행지체. 2번. 매도인 누구죠? 채무자죠? 매도인의 과실, 잘못이죠? 채무자의 잘못으로 별장이 소실, 그걸 이행불능이라고 하죠. 최고 없이. 약정한 해제권, 약정해제권, 최고 없이. 4번.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는 상태에서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의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시, 소유권 이전의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시, 그것을 이행거절, 최고 없이. 5번. 매매의 목적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으로 매수인이 소유권을 뭐 할 수 없다?
취득할 수 없다. 저당권의 실행으로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재고 없이 해제. 재고 없이 해제. 왜? 건물이 없으니까. 선악 불문하고 재고 없이 해제. 정답 몇 번이다? 1번. 70번. 을이 갑소유 토지를 매수하면서 위약금에 대한 약정 없이 계약금 3천만 원을 갑에게 지급하였다.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나요? 위약금에 대한 약정 없이 주고, 그럼 위약금 약정이 없으면 어떻게 한다? 손해배상 예정으로 추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어떻게 한다? 실제 손해를 입증해서 청구. 실제 손해를 입증해서 청구하죠. 자, 1번. 갑이 계약을 해약하려면 해제의 의사표시만으로는 안 되죠. 반드시 뭘 해야 돼? 배액을 제공. 배액을 제공. 해제권은 뭐다? 해제권은 단독행위죠. 그러면 단독행위는 뭐다? 조건을 붙일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2번. 만약 을의 중도금 지급이 지체되어 갑이 계약을 해지한 경우 계약금 3천만 원은 손해배상으로 간주되어 갑에게 기소한다.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계약금 3천만 원 갑에게, 봐봐, 줄거 봐. 계약금 3천만 원은 손해배상으로 간주되어 갑에게 기소된다. 옆줄 긋고 위약금 특약이 있는 경우 이 말이죠. 이것은 위약금 특약이 있는 경우. 그런데 지금 여기서 위약금 특약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옆줄 긋고 실제 손해를 입증해서 청구해야 한다. 실제 손해를 입증해서 청구해야지 계약금을 무조건 먹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이게 바로 위약금 약정이 있냐 없냐 아주 중요해. 3번. 을이 단순한 이행의 준비, 줄고 단순히 이행의 준비만 한 경우 명은태요 계약금을 100을 상환하더라도 계약을 해제하지 못한다. 그렇게 되어 있나요? 지금 여기 보면 단순히 이행의 준비만 한 경우 줄 것이고, 이것은 뭐죠? 이퀄 이행 단계 X. 아직 이행 단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약금의 배액을 제공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말이죠. 4번. 토지거래가 구역 내에서 아직 허가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다. 아직 허가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더라도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나요? 옆에 맨 끝에 써 허가가 있든 없든 이행기 전까지 계약금 포기하고 해제 가능. 허가가 있든지 없든지 이행기 전까지 배액을 제공하고 계약금을 포기하고 또는 배액을 제공하고 해제할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행기 전까지 허가가 있든지 없든지 이렇게 해제할 수 있다. 5번은요, 을이 중도금을 자기 압수표로 교부했죠? 그럼 자기 압수표 줄 것이고 이퀄 현금이죠. 현금과 동일하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이행제공이라고 얘기해. 이행제공. 그러면요, 갑은요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그럼 자기 압수표는 현금하고 유통성이 똑같죠? 그래서 현금처럼 동일하게 쓴단 말이죠. 70번의 정답은 1번이다. 71번 틀린 것은요, 매매계약 당시 이미 목조물의 일부가 동그라미 멸실, 일부가 멸실. 그러면 어떻게? 일부 멸실이죠.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은 어떻게 한다? 줄과 선의의 매수인, 거기다 플러스 날로부터 1년, 첫 번째 대금 감액, 그 옆에다 써 해제 손해배상, 대금 감액, 해제 손해배상 청구해.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이죠. 2번은요, 매매 목적물이 전세권의 목적 줄고 전세권의 목적, 용익 권능의 제한이죠. 575조. 반드시 선의 매수인 선의 동그라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줄고, 그 다음에 맨 끝에 해제. 반드시 그럼 계약 해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해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해제를 해. 3번. 저당권이 설정된 목적물의 매수인이 출제하여 소유권을 보존, 매수인이 출제하여 소유권을 보존. 그렇게 됐죠? 매수인 동그라미 매수인은 아무 말이 있어 없어? 없죠. 뭐를 보면 선, 악을 불문하고 청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저당권 행사는 세 가지죠. 선납불문하고 계약해제, 손해배상, 출제비용, 상환청구 이렇게. 4번은요. 종류로 지정된 매매 목적물이 특정된 운에 하자가 있죠. 종류. 그러면 물건이죠. 물건에 있어서 하자는 매수인은 반드시 뭐가 돼야 돼? 선의 플러스 무과실. 몇 번 얘기했죠. 그래서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 줄고 거기다 써 이퀄 완전물 급부 청구 이렇게. 하자 없는 물건 그것은 반드시 선의 무과실이 돼야 돼. 그것을 뭐한다? 완전물 급부 청구 이렇게. 종류 동그라미 종류 4번에 거기서 특정물의 X. 특정물에는 완전물 급부 청구란 말이 없어. 이 완전물 급부 청구를 다른 말로 뭐라 한다?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 이렇게 얘기해. 5번 매매 목적인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서 일부. 세 번째 줄이요.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 해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 줄 것이고 이행, 이익, 배상. 이행, 이익, 배상. 또 이런 거 그다음 뭐라고 써야 돼요? 대금, 감액 청구. 대금, 감액도 청구할 수 있죠. 전부 다 언제부터 전부 다 안날로부터 1년. 안날로부터 1년 이렇게. 됐죠? 자, 72번은요. 그래서 71번은 정답 몇 번이에요? 5번이요. 72번은요. 1번 교환계약은 계약이죠. 계약. 청약 줄고 쓰고 승낙. 그 다음에 합치로 성립하죠. 2번 교환계약의 각 당사자는 목적물의 하자, 물건의 하자죠. 여러분요. 담보 책임은 뭐죠? 매매하고 교환이 똑같죠. 그래서 매매하고 교환이 똑같기 때문에요. 둘 다 유상쌍무계약이잖아요. 매매계약에 담보 책임이 있죠. 교환계약에도 담보 책임이 있어. 그러니까 교환의 목적물의 하자가 있죠. 담보 책임을 부담한다. 2번 틀렸죠? 임대인의 임대차 계약 해지권은 행사상의 일신 전속권이라고 볼 수가 없다. 여러분요, 행사상의 일신 전속권 뭐냐면 부양료 청구권 같은 거예요. 부양료 청구권은요, 부양 의무가 있는 자가 부양 의무를 부양을 받는 권리자한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행사상 일신 전속권이라고 그래. 그런데 행사상 일신 전속권 그 사람만 행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요, 여기 보면 계약의 해지권은요, 대리할 수 있잖아요. 대리. 그러니까 그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도 해지할 수 있죠. 그래서 해지권은 행사상 일신이라는 것은 그 사람만 행사할 수 있는 거거든요. 행사상 일신 전속권이 아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요. 임차인의 보증금 만원을 청구하는 경우 보증금을 지급하였다 줄고요. 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또 차임을 지급하였다. 화재의 원인이 불명이다. 보증금을 지급하였다. 차임을 지급하였다. 화재의 원인이 불명이다. 여러분 이것은 입증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 임차인. 5번은요. 임차인의 무단전대가 임대인에 대한 무단전대가 뭐죠? 동의 없는 전대차죠. 배신적 행위라고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 배신적 행위라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 뭐다? 부부가 가구점을 경영. 이럴 때는요. 동의가 없다고 할지라도 해지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그럼요. 73번부터 5분만 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1년 뭐죠? 1시간이 넘어가면요. 동영상이 끊겨서 올라가가지고.